안녕하세요. 크블몽이에요. 이번 시즌 동안 농구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농구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우선 농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농구를 소개해드릴게요. 농구 경기는 한 팀에 5명씩 뛸 수 있어요. 여기 동그란 거 보이시죠? 이 동그란 걸 바스켓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상대팀 바스켓에 넣고 상대가 우리 바스켓에 못 넣게 막는 운동이랍니다. 경기는 10분씩 4쿼터로 진행돼요. 이렇게 40분의 경기가 끝났을 때 상대보다 점수가 더 많은 팀이 이기게 돼요. 이제 코트를 살펴볼까요? 코트는 길이 28m, 폭 15m 크기예요. 가운데 그려진 선을 하프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점프볼로 경기가 시작되죠. 긴 쪽을 사이드라인, 골대 쪽의 라인을 엔드라인이라고 하는데요. 공을 가진 채로 금을 밟거나 금 밖으로 나가면 아웃! 공격권을 넘겨줘야 해요. 농구는 공을 어디서 넣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져요. 여기 선이 그려진 곳 밖에서 던지면 3점, 그 안에서는 2점이에요. 선을 밟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 2점이에요. 만약 슛 던지다 반칙을 당하면 자유투를 던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던지면 1점씩 주어진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크블몽과 함께 농구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랄게요. 여러분, 질러 가세요. 안녕하세요. 크블몽이에요. 이번에는 공을 다룰 때 꼭 알아둬야 할 규칙을 살펴볼게요. 농구는 손으로 공을 던지는 운동이에요. 하지만 공을 갖고 걸어서는 안 된답니다. 공을 가진 선수는 이렇게 공을 튕기면서 이동해야 해요. 이걸 드리블이라고 해요. 그런데 드리블을 하다가 양손으로 잡고 멈췄다가 다시 드리블을 할 수는 없어요. 이러면 상대팀에게 공격권을 넘겨줘야 해요. 규칙 위반이거든요. 또 하나,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공격하는 선수는 공을 갖고 걸어서도 안 된답니다. 공을 갖고 3발 이상 걸으면 심판 휘슬이 울려요. 이걸 트래블링이라고 해요. 이때도 공격권을 넘겨줘야 해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열심히 연습하면 크블몽처럼 드리블을 잘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고요? 넘어지거나 미끄러졌을 때 드리블을 계속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공을 갖고 일어나려고 하면 그때도 규칙 위반이라고 합니다. 농구팬 여러분, 겨울철 빙판길 조심하시고요. 크블몽,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크블몽이에요. 이번에는 농구 경기에서 자주 일어나는 바이올레이션을 알아보려고 해요. 바이올레이션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규칙 위반이에요. 규칙을 어겼을 때는 심판이 휘슬을 불어 경기를 멈추고 공격권을 상대에게 넘겨줘야 해요. 처음에 배우셨죠? 농구는 상대보다 점수를 많이 올리면 이기는 게임이랍니다. 단 한 번이라도 공격이 중요하죠. 그런데 계속 공격만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공격은 24초 안에 끝내야 해요. 여기 백보드 위에 시계 보이시죠? 여기 시계에는 24초가 표시되는데요. 24초 이내에 슛을 던지지 못하면 공격권을 넘겨줘야 해요. 농구의 묘미는 빠른 스피드와 높은 점프에서 나오는 화려한 플레이에 있어요. 속도감 있게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몇 가지 규칙을 마련했는데요. 공격할 때는 하프라인을 8초 안에 넘어와야 해요. 공격하는 팀 선수는 골 밑에는 3초 이상 머무를 수 없어요. 공이 금 밖으로 나갔거나 파울이 나왔을 때는 사이드라인이나 엔드라인에서 공을 건네주는 걸로 공격을 시작해요. 이때도 5초 안에 패스를 줘야만 한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바이올레이션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농구는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스포츠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샤클락 2초 남아있습니다. 1초 남아있고요. 시계는 못 봤습니다. 시간을 못 봤습니다. 시대 선수 중앙쪽으로 이동 시열기 다시 불어낸 트윈 2초 남았는데요. 이제 봤습니다. 을미 너클 오버타임 공격하기 어려워요. 양동근 마크 1초가 남았어요. 블락샷. 샤클락 바리에이션. 자, 링터치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앵커서 나가면 2분입니다. 오세가 김정규를 뒤에 갖다 놓고 맞추고 시간을 가요. 너무 오래 끌었어. 드레세카 바이올레이션. 앵커서 나가면 2분입니다. 오세가 김정규를 뒤에 갖다 놓고 맞출 곳이 많지가 않아요. 얘기겠어요. 맹상원 괜찮았어요. 나도 찬스. 완전까지. 걸레스로 맹상원 해줍니다. 왼쪽 코너가 빕니다. 공격자 3점입니다. 공격자 3점을 득점 라트리프 선수 일단 득점까지는 또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마음도 급한 것 같아요. 점수를 아직까지 득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급한 공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사실 옛날에 그랬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득점이 안 나오고 이러면 상대에서 뭐 파울 작전이라도 해야 될 텐데 피스. 탈투로 위반인가요? 상대에서 뭐 파울 작전이라도 해야 될 텐데 피스. 개인적인 몸 바라서도 전혀 잡지 않은 상황에서 슛은
안녕, 크블몽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경기 중에 일어나는 반칙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농구는 상대방에 대한 거친 신체 접촉이나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 경우 선수에게는 파울이 하나씩 부과되는데요. 파울이 5개가 되면 아웃! 파울아웃을 당하게 돼요. 흔히들 5반칙 퇴장이라고도 하죠. 파울에는 공격자 파울, 수비자 파울이 있어요. 이번에는 그 중에서 수비자 파울을 알아볼게요. 수비자 파울은 수비하는 선수에게 주어지는 파울이에요. 공격자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면 휘슬이 불린답니다. 공격하는 선수를 뒤에서 접촉했을 때, 상대가 못 가도록 잡았을 때, 상대를 밀어서 움직이게 했을 때, 슛을 던지는 선수를 쳐도 파울이에요. 2점 슛 상황에서의 파울은 자유투 2개를, 3점 슛 상황에서 나오는 파울은 자유투 3개를 상대에게 내주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조심해야겠죠. 다음 편에선 공격자 파울을 알아볼게요. 여러분 질롱 알롱 하세요. 전진범 들어갔을 때 조상렬이 반칙으로 끊습니다. 지금 LG 모습이 있고 네. 인사이드 공격을 풀어가려고 지금 한주현 선수가 2개입니다. 전준범이 하나 기록하고 있고요. 공격권이 바뀝니다. 여기서 또 공격권이 엉덩이 밀었는데 조상현 선수 이렇게 가끔 나와서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뚫고 들어갑니다. 반칙을 얻어내고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크블몽이에요. 공격자 파울을 알아볼 시간이에요. 수비자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듯이 공격자가 지켜야 할 규칙도 있답니다. 자기를 열심히 막는 수비가 불편하다고 밀거나 치면 안 되겠죠? 공격자가 드리블을 치다가 수비수를 밀치면 삐! 공격자 파울이 선언돼요. 공중에서도 상대를 손이나 팔, 어깨 등으로 밀쳐도 공격자 파울. 당연히 공격권도 넘어간답니다. 공격이 힘들 때 우리 편은 스크린이라는 동작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스크린을 거는 우리 편이 움직이면서 스크린을 서다가 수비수를 밀거나 넘어뜨려도 공격자 파울. 어때요? 이제 농구가 좀 편하게 느껴지시나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 좌중간 김명진 공을 놓쳤다 잡습니다. 빼줍니다. 왼쪽에서 양홍석 들어가요. 오펜스 파울. 공격자 반칙이 선언됩니다. 언제
선수가 길지. 그런가요? 두 발이 먼저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웃사이드 선수들이 지금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고양우리요. 하노비엔 손에 게임을 시작합니다. 맥클린 밀고 들어가면서 득점받지 못합니다. 이 위치 보시죠. 라인을 전장은 받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던 맥클린인데요. 정면 타수 한 자리. 김동욱이 넘어졌습니다. 공격자 반칙. 다시 보시죠. 스트레이를 걸었던 최진영 선수인데 보시죠. 이력을 봤는데요. 여기서 공격자 반칙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과정이죠. 예, 여기서 살짝 움직였습니다. 점을 잘 컨트롤 하고 있어요. 공격자 반칙이 나왔죠. 득점 반칙을 브라운이 했습니다. 챔프경이 앞이었죠. 페인트전에서 이재성이 수비하는데 과정에서 원패스 파울. 엘보를 썼나요? 예. 볼줄이 아주 좋아요. 그렇죠. 오펜스 파울. 공격자 반칙. 안녕하세요. 크블몽이에요. 경기 중 꼭 지켜야 할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일명 T파울과 U파울. 다른 파울보다도 더 엄격한 제재가 내려지니 꼭 조심해야 한답니다. 먼저 테크니컬 파울이에요. 테크니컬 파울은 다음 사항에서 적용돼요. 1. 심판의 경고를 계속 무시했을 때. 2. 상대 선수나 감독, 심판 등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발언했을 때. 3. 파울을 유도하려고 과도한 동작을 했을 때. 4. 덩크 후 과도하게 링에 매달렸을 때. 테크니컬 파울 하나에는 상대팀에게 자유투 1개와 공격권이 주어져요. 만약 같은 선수가 테크니컬 파울이나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을 2개 선언받으면 더 이상 경기에서 뛰지 못하게 된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건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스포츠맨십에 어긋난 거친 파울을 했을 때 불리는 파울이거든요. 지나치게 거칠게 힘을 가한다거나 속공을 의도적으로 끊으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심판이 시그널을 보낸답니다.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이 불릴 때는 자유투 2개와 공격권이 주어져요. 오늘도 농구와 조금 더 친해지셨나요? 크블문과도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자주 가져보아요. 모르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맥키네스. 브라운인데요. 실패. 자, 빠르게 아울렛 패스 넘어가는 과정에서 교전의 미스. 너무 또 너무 항의가 좀 컸어요. 맥키네스가 반칙 왜 안 불어주냐고 하자 그거에 대해서 이미 흐름을 끊었고요. 반칙을 주네요. 자, 여기서 파울이 아니냐. 예. 지금 올라갈 때는 아니고 그냥 움직일 때, 피벗을 할 때, 스텝을 밟을 때 그때 칠것 같아요. 여기에 의한 바로 테크니컬 파울을 지시했군요. 자, 맥키네스가 공격으로 갔다가, 그렇죠. 가야지만은 좁은 수비를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YG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파울까지 주어집니다. 여기서 테크니컬 파울 그러면 YG 선수가 파울이 2개가 한꺼번에 올라가게 됩니다. 저 반대쪽 길게 그렇지 시도하다 너무 강했군요. 3대3. 자, 뒤쪽에서 내시가 스틸 시도하다가 헤인즈에게 반칙. 지금 이제 6파울이 손을 그렇군요. 여기서 좀 밀었어요. 6파울이 손을 아웃 넘버와 상관없는 이제 속공을 끝내는 그런 흐름에서 이어진 파울인데 김상규 덕점 짧아요. 네, 석공 찬스죠. 파울 선언됐군요. 저 앞에 앉은 그 가족들, 팬들은 다 일어나서 손목을 잡고 있습니다.
슈팅을 제쳤고요. 베이스라인 타고 왔습니다만. 지금 파울. 굉장히 심한 파울이었죠. 지금은. 네. 이게 안 들어가면서 루즈와의 또 다툼이었는데 루즈의 손을 좀 맞았네요. 안녕 농구 팬 여러분, 크블몽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궁금했던 규칙을 들고 왔어요. 먼저 골텐딩이에요. 골텐딩은 상대가 던진 공이 링에 닿기 전에 터치하면 안 된다는 규칙인데요. 공격수가 슛한 공이 올라갈 때 터치하는 건 오케이. 하지만 정점에서 내려오는 공을 터치하면 골텐딩이에요. 아무리 키가 크고 점프력이 좋다고 해도 수비하는 사람들은 슛한 공이 올라갈 때만 쳐낼 수 있답니다. 골텐딩이 선언되면 2점 슛일 때는 2점, 3점 슛일 때는 3점이 상대에게 돌아가죠. 그러니 잘못 건드리면 이불킥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비슷한 예로 인터피어런스도 있어요. 골텐딩과 비슷하지만 상황은 좀 달라요. 야투나 자유투가 링에 닿을 때 골대나 백보드를 건드려서는 안 된답니다. 골에 영향을 주어선 안 된다는 의도죠. 마찬가지로 그물 아래쪽으로 손을 넣거나 공이 링을 통과하고 있을 때 공이나 링을 건드려서 방해할 때 바이올레이션이 불린답니다. 공격자가 범했을 때는 슛이 들어가도 득점 무효, 수비자가 범했을 때는 2점 혹은 3점. 아참, 자유투도 있어요. 자유투 상황에서도 인터피어런스가 발생하면 1점이랍니다. 지금까지 크블몽이었습니다. 바깥에서 외곽으로 왼쪽이었습니다. 직접 올라가는데요. 자, 미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내려오는 공을 쳐냈습니다. 힘이 저렇게 잘 맞을수록 위험합니다. 이대성이 열렸습니다. 얻어내는 데이비드 사이먼. 자, 보시죠. 이 백보드를 먼저 때렸군요. 네. 골텐딩 인정이 됐죠. 골텐딩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직결비. 자, 브라운이 내줬어. 골밑. 네, 폴리딩 같은데요. 네, 백퍼도 먼저 맞았어요. 리바운드 오구아이스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자, 지금은 글쎄요. 이 상황인데 덩크 시도하다가 공을 놓쳤는데요. 노카운트가 됐습니다. 빙결도입니다. 그물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가르시아 선수가 공을 쳐냈어요. 림에 잡고 나서 공을 쳐내는 거는 이제 실리노 룰이 림 위쪽에서는 폐지가 됐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저렇게 림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치는 건 안 됩니다. 지금도 오른쪽으로 파고드는데요. 어렵게 레이업 신동. 림을 터치했습니다. 골텐딩. 지금은 정확히 봤죠? 예. 지금 뭐 망을 건드렸기 때문에 볼텐딩이 됐습니다. 예. 이 상황인데요. 그물과 림을 터치했던 오세근이었습니다. 안녕, 크블몽이에요. 농구를 더 즐겁게 해주는 용어를 설명드릴게요. 선수들이 경기 중 던지는 2점 슛과 3점 슛을 필드골이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야투라고 하는데요. 기록지에는 FG로 표기되어 나타나요. 하지만 모든 슛이 다 점수가 똑같이 나는 것은 아니랍니다. 3점 슛 라인 안에서 시도되는 슛은 레이업이든 점프슛이든 덩크슛이든 똑같은 2점. 3점 슛 라인 밖에서 던지는 슛은 어디서든 다 3점. 하지만 1점으로 기록되는 슛도 있다는 사실. 파울을 통해 얻는 슛을 자유투라고 합니다. 그리고 득점을 돕는 패스를 어시스트라고 해요. 준 사람은 넣어줘서 고맙고 넣은 사람은 주니까 고맙고
어시스트가 많을수록 팀워크가 좋은 팀으로 평가받죠. 아참, 농구는 이런 점수가 많이 나올수록 재미있는 스포츠랍니다. 이렇게 단 몇 번의 패스, 몇 초의 플레이만으로 점수를 빨리 올리는 플레이를 속공이라고 해요. 아시나요? 성적이 좋은 팀일수록 어시스트와 속공이 많았다는 사실. 크블몽더, 여러분이 빨리 더 쉽게 농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열심히 어시스트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농구 경기에서 이기려면 득점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도움도 필요해요. 크블몽과 함께하는 농구 이해하기. 이번 순서는 가장 힘들고 박수도 못 받지만 가장 중요한 플레이를 알아볼게요. 농구에서 리바운드는 무척 중요해요. 링에 맞고 들어가지 않은 공을 잡아내는 일인데요. 이렇게 잡아내면서 우리 팀의 공격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록지에는 R이나 REBS로 표시돼요. 슛을 던진 선수와 같은 팀에서 잡으면 공격 리바운드가 돼요. 반대로 다른 팀 선수가 잡으면 수비 리바운드가 되죠. 누가 리바운드를 더 많이 잡느냐에 따라 경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모두가 실패한 슛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든답니다. 다음은 스틸이에요. 1. 상대 패스를 끊거나 2. 갖고 있는 공을 가로챘을 때 우리는 스틸이라고 불러요. 가로채기에 성공했다고도 하죠. 스틸을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남의 공을 많이 빼앗았다는 것이기에 수비가 잘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블록슛은 하는 선수도 보는 관중도 시원한 플레이인데요. 상대의 슈팅 시도를 손으로 쳐내 저지하는 거예요. 블록슛은 주로 키가 큰 선수들이 잘 해내는 플레이죠. 한 번, 두 번 계속 당하다 보면 나중에 위축돼서 슛 시도가 어려워집니다. 이처럼 리바운드, 스틸, 블록슛은 화려하진 않아도 승리에 중요한 영향을 줘요. 그래서 더티워크라는 별명도 붙였죠. 돋보이진 않아도 늘 헌신하는 이런 자세가 있다면 팀도 더 단단해지고 이길 수 있겠죠? 크블몽, 더 깊고 즐거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크블몽이에요. 이번 순서에는 파울과 실책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난번에 수비자 파울과 공격자 파울에 대해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농구는 개인 파울과 팀 파울로 구성돼요. 수비자 파울이나 공격자 파울을 범하면 개인 파울이 하나씩 늘어나요. 선수들은 개인 파울 5개를 기록하면 자동적으로 떠나야 해요. 퇴장이죠. 테크니컬 파울의 경우도 개인 파울에 적립되니 주의해야 돼요. 단, 테크니컬 파울은 2개를 범하면 자동 퇴장이랍니다. 개인 파울이 하나씩 늘면 소속팀의 파울도 하나씩 늘어요. 이걸 팀 파울이라고 하는데요. 매 쿼터마다 5개째가 되면 그때부터는 상대팀에게 자유투 2개씩을 줘야 해요. 무턱대고 막 반칙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규정이에요. 실책도 있어요. 실책은 많이 해도 퇴장을 당하진 않아요. 하지만 실책을 범하면 상대에게 공격권을 뺏기게 돼요. 당연히 안 좋겠죠? 어때요, 여러분? 이제 농구가 좀 쉬워지셨나요? 앞으로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크블몽을 외쳐주세요. 그동안 궁금해했던 농구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